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단지에서 무순위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총 4세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4세대 중에 오늘 살펴볼 세대는 딱 2세대입니다. 요거는 바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어떤 단지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입주는 2023년 7월에 한 단지입니다. 세대 수는 약 3,400세대 정도. 자, 분양 물량은 자, 무순위 2세대가 나왔어요. 73 타입과 39 타입, 무순위 사후죠.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2세대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84 타입과 73 타입. 자, 그런데 오늘은 요 무순위 2세대, 여기 위주로 볼 거예요. 분양가를 보시면 39 타입은 약 2억 7,800, 73 타입은 5억 6,300. 와,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죠? 자, 청약 접수는 1월 28일 수요일 날 한답니다. 자, 필요 자금은 39 타입은 1억 3천, 73 타입은 2억 8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실거주를 했을 때 기준이고요. 전세를 주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내 돈 0원입니다. 내 돈 0원. 전세를 주면. 요거는 바로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청약은 비규제 기준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대출은 규제 적용입니다. 요것도 자세히 볼게요. 자, 시세 차익은 39 타입은 7,200 정도, 73 타입은 1억 6천 정도. 와, 물론 시세 차익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73 타입이 훨씬 많죠. 하지만 39 타입은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적어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7,200만 원이면 거저죠, 거저. 자, 그리고 이제 제한 사항을 볼게요. 실거주 의무 없어요. 전매 제한도 없어요.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시는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쓰신다고 봐야 돼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청약 정보 이렇게 살펴보고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까지. 자금 계획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시세 차익, 입지. 제가 요 섹션별로 다 나눠놨으니 원하시는 부분만 클릭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보시죠. 총 4세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집 공고는 요 무순위 모집 공고입니다. 즉 불법행위 제공급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지금은 무순위 2차만 다룬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3B, 39 타입 요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보시면 자격 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수원이 아닙니다. 수원 거주가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다 돼요. 세대 주도 되고 세대 원도 되고. 그래서 이건 꼭 체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어요. 전매 제한 없어요.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청약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청약 일정을 볼게요. 모집 공고일은 1월 23일 금요일 날 났어요. 접수일은 1월 28일 수요일, 당첨 발표는 2월 3일, 계약 체결은 2월 9일 월요일인데, 자, 요 계약 체결 때 뭘 하죠? 총 소요 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총 소요 비용의 10% 정도는 꼭 수중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동호수를 볼게요. 73B 타입은 119동 5층 3호, 자, 39 타입은 129동 2층 11호 이렇게 됩니다. 자, 73 타입은 발코니 확장됐고요. 39 타입은 발코니 확장이 없어요. 왜냐? 소형 평형이라. 옵션 둘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양가가 대부분이에요. 옵션이 없어서 분양가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 73B 타입은 발코니 확장비만 추가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불법행위 제공급은 오늘 다루지 않지만, 자, 차이점을 보시면 이 불법행위 제공급은 똑같이 무순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수원 거주민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모집 공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모집 공고를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무순위 2차 73B 타입하고 39 타입만 다룬다는 점. 자, 분양가랑 소요 비용을 한번 볼게요. 39 타입의 분양가는 얼마냐? 야, 2억 7,800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73B 타입은 5억 6,300 정도. 계약금 10% 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발코니 및 옵션을 봅시다. 유상 옵션 둘 다 없어요. 발코니 39 타입은 소형이라 아예 확장이 불가하고요. 73B 타입은 자, 1,700만 원 정도. 와, 발코니 확장 비용 비싸죠. 그래서 요 73B 타입만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 드냐? 39 타입은 2억 7,800, 73B 타입은 5억 8천입니다. 5억 6,300에 1,700을 더해서요. 그래서 분양가도 계약금 10%, 발코니 및 옵션도 계약금 10%. 즉 2월 9일 계약할 때 얼마가 드냐? 자, 39 타입은 2,780만 원이 수중에 있으셔야 되고요. 73B 타입은 5,800만 원이 내 수중에 있어야 된다. 물론 신용대출로 요거를
납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실거주를 하면 주담대를 받겠죠. 근데 주담대 받을 때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안 나옵니다. DSR이 깎여서. 요건 유념하셔야 돼요. 배치도랑 향을 한번 봐 볼게요. 와, 역시나 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다 보니 동도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온 타입을 한번 볼게요. 먼저 3구 타입 먼저 보시죠. 자, 3구 타입이 어디냐? 바로 129동입니다. 129동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129동입니다. 자, 129동이 요렇게 네모나게 여기 우측에 있는 게 129동이에요. 거기서 11호입니다. 자, 11호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보통 계단식 아파트들은 1호에서 4호까지, 많으면 6호까지 있어요. 근데 11호면 딱 봐도 이거는 복도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호가 요 네모나게 쳐놓은 요 빨간색 여기가 11호 라인입니다. 그 중에 2층이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겠죠. 요 정도에. 요거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 예상이 가죠. 딱 단지 뷰입니다. 자, 단지 뷰고요. 127동이겠죠. 119동도 보이고요. 그래서 앞에 동들 때문에 시야가 완전 막혔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사실 2층인데 필로티층이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필로티층이 아닙니다. 밑에 1층, 즉 111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뛰어노는데도 좀 좋진 않죠. 그래서 필로티층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건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향은 좋다. 그런데 소형 평형이고 너무 단지 뷰다. 요거는 아쉬운 점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3 타입을 보죠. 119동 503호입니다. 자, 119동이 어딨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것도 우측동에 있죠. 우측 2열 라인에 있는데, 보시면 119동 3호 라인은, 자, 동향을 봅니다. 남동향. 여기 네모쳐놓은 여기고요. 5층이니까 요 정도 위치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보면, 자, 요런 뷰가 나옵니다. 우측에 다 여기 낮은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뷰는 생각보다 괜찮죠? 하늘도 잘 보이고. 5층임에도 이 정도는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남동향을 보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3구 타입 먼저 볼게요. 자, 3구 타입을 보시면, 자, 여기는 사실 정말 옛날 평면입니다. 너무 소형 평형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보시면, 야, 요새는 그래도 타워형 복도식으로 지어도 투베이로 이렇게 지어주는데, 원베이로 지었죠. 그러다 보니 침실이, 자,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안 좋은 평면이에요. 그리고 뭐 3구 타입 같은 극소형 평형은 다 그러겠지만 다용도실이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어디에 두냐? 다 여기 발코니 이쪽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방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실 요 거실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냉장고를 놓게 되고요. 식탁도 놓게 됩니다. 즉 여기는 말이 거실이지 거의 다이닝 룸처럼 쓰이게 되죠. 그리고 침실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원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오피스텔에 많이 쓰이는 요런 구조죠.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73B 타입을 보면 자,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평면입니다. 그래서 3베이 판상형 특징은 거실 가운데 두고요. 방 두 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자, 여긴 남동향이죠. 즉 방 두 개가 다 남동향, 거실도 남동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아까 뻥뷰가 나왔으면 요 방 두 개도 뻥뷰가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3베이다 보니 방 하나가 당연히 북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 하나가 햇볕이 잘 안 들게 돼요. 자, 그리고 판상형이다 보니 당연히 마통풍 가능하고요. 거실과 주방이 타워형보다는 넓게 나왔다. 왜냐? 요 복도가 다 거실과 주방에 인접해 있어서 보통 타워형의 복도는 데드 스페이스로 다 버리는 공간이 되죠. 하지만 요 복도가 주방에도 포함되어 있고 거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자, 복도 공간을 활용 가능하다는 게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필요 자금을 한번 알아보죠. 항상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할 때, 두 번째 전세를 줄 때. 자, 먼저 실거주할 때로 먼저 볼게요. 실거주할 때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왜냐? 분양가가 다 5억 미만, 6억 미만이다 보니 자,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은행 재원 대출 먼저 볼게요. 자, 기준이 뭐냐? KB 시세나 입주 시점 감정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 입주한 지 3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 요 KB 시세로 갑니다. 자, KB 시세, 3구 타입 시세는 얼마일까요? 3억 7천 정도 나옵니다. 자, 3억 7천. 근데 여기는 투기과열주라 LTV가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억 7천에 40%를 곱하면 약 1억 5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해요. 맥시멈으로.
그렇게 되면 1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얼마 정도냐? 약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요 2,8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금리 5%에 만기 30년 기준에 스트레스 DSR 다 적용한 기준이 약 부부 합산 2,8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다 대출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이 약 2억 8천이죠. 2억 8천에서 요 대출 1억 5천을 감하면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73 타입을 볼게요. 73 타입의 KB 시세는 약 7억 5천 정도. 자, 7억 5천에 40%를 곱하면 3억이 대출 가능합니다. 3억을 받으려면 자, 부부 합산 연봉 약 6천만 원 정도면 되더라. 그래서 총 소요 비용 5억 8천에서 대출 가능 금액 3억을 빼면 내 돈 2억 8천이 필요하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은행 재원은 요렇게 되고요. 정책 대출을 보죠. 정책 대출이란 뭐냐? 바로 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정책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 대출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죠? 정책 대출은 LTV가 70까지 나와요. 너무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자, 지금 은행 재원은 LTV가 40이지만 자, KB 시세나 감정평가의 기준, 즉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 기준으로 나오고요. 정책 대출은 딱 분양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 은행 대원은 DSR을 봐요. 그럼 DSR과 DTI 기준이 뭐냐?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DSR은 내 연봉 대비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플러스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의 원리금 이 DSR이고요. DTI는 내 연봉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플러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이자만 포함되는 게 DTI입니다. 즉 DSR보다는 DTI가 좀 더 여유롭게 빌릴 수 있는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은행 재원은 DSR이 40%고요. 여기는 정책 대출은 DTI 60%이기 때문에 대출이 정책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출 맥스 한도 자체가 정책 대출은 워낙 낮아요. 보시면 디딤돌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가 2억이에요. 일반 같은 경우엔 보금자리는 3억 6천이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는 그나마 좀 낮죠. 은행 재원은 최대 6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3구 타입부터 따져보죠. 3구 타입 분양가가 2억 7,800만 원이죠. 이 2억 7,800에 자 LTV 70 하면 얼마까지 나오죠? 자 1억 9,500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자, 그리고 요 73B 타입 분양가가 5억 6,300입니다. 여기 LTV 70이면 자, 3억 9,400까지가 나옵니다. 3억 9,400까지 나와도 자, 대출 한도가 보금자리가 3억 6천밖에 안 되죠. 그래서 3억 6천이 맥시멈이에요. 하지만 보금자리인데 생애 최초로 받았다 하면 맥시멈 4억 2천까지가 되죠. 하지만 요 분양가가 5억 6,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은 3억 9,400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맥시멈을 보면 은행 재원은 3구 타입이 1억 5천, 73 타입이 3억이었죠. 그런 거 대비 정책 대출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게. LTV가 7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번 무순위 공고 같은 경우엔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 하시면 정책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디딤돌은 반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디딤돌보다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로 가시면 대출이 맥시멈 4억 2천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세 줄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입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현재 실거래가가 있어요. 전세 실거래가가. 그래서 보시면 중층에서 고층이 약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니까 또 12층이 2억 6천 9백에 거래됐죠. 그래서 그러면 2층은 얼마일까 했을 때 한 2억 7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에서 전세 2억 7천을 빼면 약 800만 원 필요하다. 아, 800만 원이면 정말 거저죠. 73B 타입을 보시면 자, 보통 중층 정도가 거래됐죠. 약 4억 6천에서 한 5억까지 거래됐네요. 자, 그러면 73B 타입은 119동 5층이죠. 여기도 층이 낮긴 해요. 그래서 전세 시세를 4억 5천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러면 5억 8천에서 4억 5천을 제하면 약 1억 3천만 원이 들더라.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죠. 자, 요 말은 뭐죠? 자, 분양 아파트 잔금을 자,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려고 하면 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전세 보증금을 많이 낮춰야겠죠. 왜냐? 올 현금을 들고 있더라도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다
받는 분위기라서요. 왜냐? 전세대출 금리가 워낙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올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예상한 전세 시세보다도 훨씬 낮게 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런데 내가 전세를 주려고 생각한다 하시면 무조건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십시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계약금까지 쏜 상황이고 바로 세입자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가격을 많이 낮추면 그래도 세입자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여기가 청약은 비규제로 나왔지만 현재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가 아닌 2년 실거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세를 내기 싫다 하시면 매도 전에 2년은 꼭 들어가서 꼭 사셔야 돼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구 타입. 여기는 벌써 입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따지기가 정말 편하죠. 자, 3구 타입 어떻게 거래됐나 볼까요? 자, 26년 1월에 최고가 3억 7,500을 찍었습니다. 자, 보통 중층에서 고층까지 3억 7,500 정도가 찍혔죠. 자, 근데 무순위 세대는 저층이에요, 2층.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약 3억 5천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자, 요 3억 5천에서 총 소요 비용 2억 7,800을 빼면 7,200만 원이다. 즉 2억 7천만 원을 넣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이 7,200만 원이죠. 눈에 보이는 수익만 벌써 30%입니다. 30%.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자, 73 타입을 보시죠. 보통 7억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다 중층에서 저층인데요. 자, 무순위 세대는 저층이죠. 그러면 약 7억 4천 정도로 예상해 보죠. 왜냐? 요 3층도 7억 4천에 거래됐으니까요. 보시면 7억 4천에서 소요 비용 5억 8천을 빼면 1억 6천 정도다. 여기도 총 소요 비용이 5억 8천인데 자, 여기에 바로 1억 6천만 원 수익이니까 약 25% 정도 수익률이 나오죠.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수원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자, 요 가운데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바로 남쪽에 있죠. 수원시는 과천시 밑에, 의왕시 밑에. 생각보다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좀 있어요. 화성시 바로 위에 있고요. 자, 이 수원시도 자, 구가 4개의 구로 나뉩니다. 자, 보시면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 요 4개의 구로 나뉘어요. 지금 수원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죠? 바로 영통구죠. 왜냐? 영통구에 바로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요 광교 이의동에 위치해 있죠. 광교 같은 경우에는 자, 17.5억입니다. 34평이. 엄청나죠. 자연의 힐스테이트. 여기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자, 영통구에 망포동이라고 있어요. 요 망포동에 힐스테이트 영통. 여기는 11억 7천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영통구가 요 수원시를 좀 리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요 장안구입니다. 요 장안구에 정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라고 23년도 입주한 아파트가 34평에 벌써 13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광교를 제외하고선 거의 두 번째 신고가입니다. 자,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권성구는 사실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신축이 좀 덜해서 수원시 내에서도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구역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온 게 바로 자, 팔달구에서 나왔습니다. 팔달구에서도 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인계동에 위치한 단지요. 자, 요 인계동을 확대해 보면 자, 여기가 바로 인계동입니다. 인계동에서도 요 끝에 좌측 끝에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도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지를 볼게요. 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자, 초등학교가 보이시죠? 매교초, 인계초. 가깝죠. 보시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요 앞에 단지들 여기는 매교초 배정이고요. 요 뒤에 단지들 여기는 인계초 배정입니다.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 수원중학교라고 있어요. 수원중 배정인데 가깝습니다. 약 한 550m 정도 나와요. 그래서 도보로 다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하철을 보시면 자, 분당선 매교역이 여기 있어요. 자, 요렇게 가야겠죠. 약 한 8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가깝진 않다는 거. 그리고 수원의 꽃인 수원역이 바로 매교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자, 여기 위치해 있어요. 여기 수원역이 있습니다. 수원역은 지금 분당선과 1호선이 들어와 있는데 GTX-C가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매교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수원역이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면 자, 여기 수원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팔달공원이 크게 있고요. 그래 그나마 천도 흐르고 큰 공원도 있다. 상권을 보시면 자, 인계동 상권 정말 유명하죠.
사실 여기에 술집도 많고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의 거리예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정말 활기찬 거리입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수원시청, KBS 등 주변에 관공서가 있어요. 보시면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자에도 있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도 여기 있고 주변에 보시면 정말 큼지막한 대형 단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군도 별로 사실 좋진 않았지만 이렇게 대형 단지들이 들어와서 리드하다 보니 학군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학원가도 많이 형성 중이죠.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소요 비용이 워낙 적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약 1억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 무주택자분들이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청약해야 된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요즘 분들은 너무 다 청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청약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줘도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전세를 줘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매도 전에 무조건 2년은 한번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이 세대, 자, 두 세대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